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진전에서는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통변을 하는데요. 사주의 경우의 수는 51만 8,400개가 됩니다. 그중에 대부분의 사주들은 이 재관 인식과 살상겁인으로 대표되는 8개의 표준화된 격으로 대부분 51만 8,400개 중에 대부분이 이 8개의 격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부의 51만 8,400개 중에 일부의 사주들은 이 8개의 격으로 거의 포섭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 이 8개의 격이 원칙적인 격이라고 그러면 일부의 사주들은 예외격에 해당한다. 그것을 이 심해춘 선생은 즉 자평진전에서는 외격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의 선생님들은 이 외격을 특수격이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 외격의 여러 가지 일개를 자평진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을 함께 모아놨다고 해서 이 잡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예, 이 외격 중에서 일행듣기격과 종합격은 지난 영상에서 공부를 했죠. 일행듣기격은 이 적천수적 표현에 의하면 독상이라고 부르고요. 종합격 또는 이 화기격은 화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종합격도 지난 영상에서 진정으로 종화가 된 경우, 즉 진정으로 일간이 천간합을 해서 화한 경우, 그 요건을 모두 다 갖춘 경우를 진화라고 그러고요. 그 요건을 불완전하게 갖춘 경우, 약간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가화라고 명명을 합니다. 진화와 가화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평진전 내용으로는요. 이 종합격 다음에 도충격, 조양격, 합록격 다음에 이 종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생은 이 일행듣기격과 화기격, 종합격과 이 종격을 함께 묶어서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도충이나 조양, 합록보다 이 종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종격에는요, 이 종재와 종살격이 있죠. 모두 다 기명종재, 기명종살이라고 합니다. 기명, 이게 일간이 자신의 오행을 포기한다 소리죠. 포기하고 이렇게 재가 많으면은 재에 종하겠다. 재를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살이 많으면은 어, 일간이 목 오행을 포기를 하고 살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종살격이 되는 것이죠. 종재격 먼저 보면은요. 자신의 명을 포기하고 버리고 죄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른바 종재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명을 포기하고 종재를 하는 종재격의 사주가 있다. 종재격의 그 요건을 보면요. 사주가 모두 재성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 재성으로 이루어졌죠. 이게 축토는 병화 일간에서 보면은 이 상관이지만 재성고, 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무기하다, 기운이 없다는 얘기죠. 즉 일간이 통구는 바가 없다. 그래서 일간이 매우 약하다, 신약하다는 얘기죠. 어, 그런 경우에 일간은 근이 없고 사주 모두 다 재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일간이 자신의 오행을 포기를 하고 그걸 버리고 재성을 쫓아간다는 얘기죠.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 격이 아주 크게 대기한 격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인성이 투강이 되면 여기 인성이 투강이 됐는데 근이 전혀 없죠. 인성이 투강이 되면은 근이 있으면
근이 없으면은 종죄를 하는데 근이 있으면은 어, 일간이 신이 인성의 생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종죄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는 인성이 있으나 통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인성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관살이 있으면 이 재성 위주로 내 자신의 오행을 포기하고 재성을 따라가는데 관이나 살이 있으면은 이렇게 종재와 재성을 따르고 또 한편으로는 종살을 따르는 것을 겸하는 이치가 없으니 관살이 있으면은 종재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 경우 종재를 하는데 관이나 살이 있으면은 설하고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종살격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묘사주죠. 왕신만의 명조가 바로 종재격이다. 우분의 시기를 보면은요. 이 재성 위주로 돌아가니까 식상이나 재성이 오면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상관이나 식신 또는 재성 방향이 그걸 즐거워한다, 좋아한다는 얘기죠. 반면에요, 일간 신왕은 일간 오행 운이죠. 화오행이 오면 화운이 오면은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죠. 나 자신이 이 재성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비겁이 오면은 이 재성을 크는 거죠. 어,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흉한 경우에 해당하죠.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심유천 선생은 이 종재격이나 종살격을 설명을 할 때 사주 모두 다 재성해야 된다. 그래서 외격은 예외적인 격이기 때문에 인정 범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무기여야 된다. 매우 이게 통분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종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인성의 생을 받아도 인성이 통분을 하고 있으면은 역시 종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 예에서 인성이 있으나 인성은 이 근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종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을 보면은 종재를 하면은 식상이나 재성운이 와야 되고요. 인성이 통근을 하면은 내가 이 종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비겁이 오면 이 재성을 이게 쫓아가는데 그걸 따르는데 이 비겁운은 이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완전 흉한 운이 되는 거죠. 또 관살 운이 와도 종재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심 선생은 그렇게 보는 거죠. 설하고 선생도 결론적으로 관살이 오면은 이게 종살격이 되기 때문에 종재격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설하고 선생도요. 서 선생이나 심 선생 어, 결과적으로는 양자가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이게 상당히 좁게 보고 있다는 심유춘 선생은 이 종격의 성립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려고 한다.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종살격을 보면은요. 자신의 명을 버리고 포기하고 실사를 쫓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기명 종살격이죠. 여기서도 역시 사주가 모두 살로 돼 있다. 살로. 이렇게 다 살로 돼 있죠. 여기 정관이 있어도 이렇게 이게 살과 정관이 함께 있으면 다 편화돼서 다 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원리는 나와 나의 반대 진영은 재관인이라고 했죠. 그래서요.
이 반대 진영은 명칭 자체가 정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카운터파트 반대 진영은 이 재성 흔히 재성은 내가 그거는 거고 관살은 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진영 그러면 흔히 이 정관 아니 관살을 반대 진영으로 알고 있죠. 반대 진영은요 나와 음양이 달라야 좋습니다. 나와 음양이 다르면은 이른바 정관이고요. 나와 음양이 같으면은 이 편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과 살이 혼잡되어 있으면은 편화된다고 그러죠. 즉 실살로 변화된다는 거죠. 정관은 나의 목숨의 원천인 이 재성을 비겁이 분탈해 가는 것을 정관이 비겁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나의 목숨의 원천을 지켜내는 역할을 정관이 하는데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어 있으면은 이 정관이 편화돼서 더 이상 나의 목숨의 원천인 그 재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고 이 정관도 칠살과 혼접되면은 칠살처럼 일차적으로 나를 극한다는 얘기죠. 나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관과 살이 혼잡돼 있으면은 다 편화돼서 다 칠살로 보는 것이죠. 사주가 모두 살로 되어 있고 일간이 무근이다. 우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다 근이 하나도 없죠. 종제에서는 이렇게 무기하다고 해놓고 종살에서는 무근이라고 했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무기든 무근이든 이런 경우에 일간이 자신의 오행을 버리고 그 칠사를 쫓는다, 따른다는 얘기죠. 그 경우에 격은 아주 매우 귀한 격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식상이 있으면 이게 이 칠살 이게 살을 추구하는데 살을 따르는데 식상이 와가지고 이 칠살을 극을 하면은 식상이 있으면은 이 칠살이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식신제살이나 상관대살을 받기 때문에 종살이 안 된다는 거죠. 요 식상이 있으면 당연한 것이죠. 또 인성이 있으면은 이 칠사를 따르는데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인성이 있으면은 칠살의 기운을 설계해 갑니다. 이걸 화살한다고 그러죠. 이 살을 화살하기 때문에 살의 기운을 빼기 때문에 역시 총살격에 살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총살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성이 있어도. 식상이 있으면은 극을 하니까 식신제살 상관대사로로 이 칠사를 극을 하기 때문에 이 총살격이 성립하지 않고요. 인성이 있어도 이거를 화살하기 때문에 기운을 설계하기 때문에 총살격이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라블라 있는데 이 사주죠. 이게 이시량의 사주가 총살격이다. 우혼의 시기를 보면요. 재와 관은 기뻐한다는 얘기죠. 재운이 와서 재생사를 하거나 이 관이 와도요. 혼잡되면 역시 편화가 되니까 이 살격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죠. 재와 관은 기뻐하지만 신왕하면은 즉 일간의 기운이 목이 이렇게 강하면은 목이 통고를 해가지고 강하면은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죠. 식상이 오면은 더욱 싫어한다. 왜 그러냐? 식상이 오면은 식신제살, 상관대살 또는 상관합살을 하기 때문에 매우 싫어한다는 얘기죠. 예, 당연합니다. 이렇게 칠살을 따르는데 칠살을 따르면 칠살의 영향력이 커야 되고 기운이 해야 좋은 거죠. 재성을 따르면 재성의 운이 좋아야 되니까요. 식상운이나 재성운이 와야 되고요. 종사를 하게 되면은요. 관살이나 재성운이 와야 좋은 거죠. 예, 당연한 얘기죠. 이 종격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자신들이 극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요. 종살을 하면은 식신이나 상관을 가장 싫어하고 이 종제격에서는요. 비겁을 가장 싫어하죠. 극복했기 때문에요. 예. 평주를 보면은요. 설화고 선생의 자평전전을 해설해 놓은 그 평주를 보면은요. 종제격이나 종살격은 그 이치가 동일하다. 이치가 이론이 이제 하나다. 그래서 기세가 아주 한쪽으로 치우쳐서 왕하면은 그 편왕하고 여기는 이제 기세가 재성으로 다 치우쳤죠. 여기는 이제 칠살로 다 치우쳤죠. 그리고 일관이 근이 없으면 그 요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종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즉 종해야만 하니 어디에 종하느냐 그 왕한 기세에 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이렇게 왕한 기운을 쫓아간다. 따른다는 얘기죠. 재성이 강하면 재성을 따르고 칠살이 강하면 칠살을 쫓아간다. 종제격에 인성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은 반드시 인성이 통군이 됐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 종제격에 인성이 있어서 통군이 돼 있으면은 종제격이 불성립한다는 얘기죠. 통군이 안 돼 있으면 여기처럼요. 그럴 때에 한해서 종제격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예컨대 인성이 무근이면은 여기처럼 근이 없죠. 그러면은 종하는데 장애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저 인성이 근이 없으면 종한다는 얘기죠. 종제격이 된다는 얘기죠. 왕십만의 명조가 그렇다는 얘기죠. 왕십만의 명조에서 인성뿐만 아니라 병화도 근이 없다는 얘기죠. 또 을목 역시 근이 없죠. 여기 종살에서요. 근이 없죠. 그것이 예다. 사주가 재성이 많고 그리고 살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재성이 많고 여기에 살을 보면은 종살격으로 논한다는 얘기죠. 종제가 아니라 종살이 된다는 얘기죠. 종제격의 우운을 보면은요. 비겁을 최고로 싫어한다. 아까 종제격 이게 재성을 따르기로 했는데 비겁이 오면은 극을 하니까요. 이 종격은 자신들이 극받는 것을 최고 싫어합니다. 종제격이기 때문에 비겁을 가장 싫어하고 종살격은 식상을 가장 싫어하죠. 예, 운에서 이렇게 비겁운을 최고로 싫어하고 만일 사주 원국에 이렇게 식상이 있으면 종제를 하는데 이렇게 식상이 있어요. 식상이 원국에 있으면은 비겁이 와도 이 종제격은 이 비겁을 가장 싫어하는데 사주 원국에 이렇게 식상이 있으면은 운에서 비겁운이 와도 얘들을 비겁을 기운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비겁을 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할 비겁의 기운을 그 설에서 식상생재, 식신생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겁운이라고 해도 100%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식상이 있으면은 비겁을 설계시켜 가지고 재성을 식신생재, 상관생재로 할 수 있으니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격이 깨진다. 합격을 면할 수가 없다. 합격이라는 거죠. 종제격이 깨진다는 얘기죠. 합격이라는 얘기. 식상이 없는 상태에서 비거분이 왔다. 그러면 흉하게 되는 겁니다. 관살을 보면 종제를 하고 있는데 관살이 와서 기운을 빼가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기운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의 기가 설기가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나쁘다는 얘기죠. 관사로 운이 오면. 왜 이 재성의 기운이 강해야 좋으니까요. 또 종살격의 그 운의 시기를 보면요. 재나 이 살의 운을 기뻐한다. 당연하죠. 재나 살.
여기서 이제 정관용화도 종살이에서는 혼잡되면 편화돼서 살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요렇게 예 이렇게 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관용화도 살로 표현한 거죠. 왜 그러느냐? 정편이 혼잡되면은 정관이 이 편화돼서 칠살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종살격은 재성이나 이 관살이 와야 돼요. 그래야 기뻐하고 인성은 칠살의 기운을 설하니까 좋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기운을 설계하니까. 비겁도 마땅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칠살이 비겁을 그걸 하려면은 역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식상으로 살을 통제하는 것이 제하는 것이 식신제살, 상관제살 하는 것이 아 가장 싫어하는 거다. 종살격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종격은 종제격이나 종살격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역하는 거다. 자신들을 거역하는 거. 무엇을 그 왕한 세력을 거역하는 것을. 거역하는 건 종살격은 식상이고요. 식상으로 극을 하는 거고. 종체는 비겁으로 이 극을 하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죠.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이 논리를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주들이 간헐적으로 있어요. 예, 가종이라는 것을 보면요. 이게 거짓으로 종한다. 이게 거짓까지 기기 때문에 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요. 이 종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아까 있었죠. 어, 심 선생은 종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주가 모두 재성해야 되고 일간이 무기여야 되고요. 또 종살이 되기 위해서는 사주가 모두 살이어야 되고 그리고 일간이 이 무군해야 된다. 그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못하지만 이 종한다고 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가종이라는 얘기죠. 진정으로 종하는 사주가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이게 진정으로 종하는 이 진종 진짜로 종하는 그런 모양의 사주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소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천수에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가종. 그러니까 그 요건을 불완전하게 이 종격의 요건을 모두 다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죠. 불완전하게 충족된 경우를 가종이라고 합니다. 이 가종 역시 일간의 발전이 가능하다. 즉 규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적천수에서는 진종, 가종, 또 화기격도요. 즉 종합격도 진화, 가화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적천수의 원문이고요. 이거에 유백원 선생이 이제 주석을 달기에 일간이 약하고 재관이 강한 경우 그런 경우 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디에 이 재나 관에 종한다는 얘기죠. 그 종하는데 만약에 비겁이 있어요. 비겁이. 비겁이 있어서 몰래 일주를 도와준다면 암생을 하면은 이렇게 유백운 선생은 이제 비겁이라고 그랬는데요. 임철주 선생은 비겁 이게 일간이 여기 굉장히 약하다고 그랬거든요. 약하고 이 비겁뿐만 아니라 유백원 선생은 비겁이 있는 경우, 임철주 선생은 인성이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둘 다 통분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안 돼 있어야. 그래야 종격이 가종이 가능한 거죠. 비겁이 몰래 일간을 도와주는 경우 그 종격이 종하는 것이 진정하지 않다. 부진정하다. 이 경우를 가종이라고 하는 거죠. 가종. 가종에도 뭐 이 재성에 가종하면은 가종제격이 되는 거고요. 칠살에 그 가종하면은 가종살격이 되는 게죠. 이렇게 세 운에서 재나 관을 얻으면은 예, 재나 관을 얻으면은
비록 가종이라고 할지라도 부귀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종과 별 차이가 없다 그 얘기죠. 다만 일가는 그 화를 면할 길이 없다. 이게 세운이기 때문에 이건 짧기 때문에 대운이나 이런 데서 이 재관이 왔을 때 잠시 부귀를 얻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흉하다는 거죠. 화를 면할 길이 없거나 또는 마음 씀씀이가 단정하지 못할 뿐이다. 못할 것이다.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종 입고로 모두 진종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요건이 조금 미약하니까. 예, 심유천 선생은 이런 말씀을 뭐 가종, 가화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죠. 이 종격도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거죠. 그, 즉 외격의 인정 범위를 가급적 축소시키겠다. 즉 가급적 사주는 재관 인식이나 살상겁인 위주로 봐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거죠. 네. 이제 이게 임시가 이제 임철초 선생의 그 적천수 천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종격이라는 것은 일간의 그 근이 매우 얇다는 거죠. 그래서 일간의 힘이 아주 박약하다. 일간이 아주 힘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주 중에 비록 이렇게 비겁이나 인성이 있을지라도 아까 유백운 선생은 이게 여기서 비겁만 얘기했죠. 근데 임철수 선생은 겁재, 인성이나 이 비겁이 있을지라도 그 얘기죠. 얘네들이 인성이나 비겁이 근이 없으면은 어, 여기 이게 이제 겁재죠. 얘네들은 자신을 돌보기에 바빠가지고 일간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일간을 도와줄 여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 이게 기토 입장에서는 칠살로부터 극을 받는 거죠. 극을. 그래서 이렇게 일간에게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일간이 역시 이 비겁이나 인성에 의지하고 기대기가 매우 어렵다. 즉 인성이나 비겁 있어 분들 이게 극받아가지고 어, 비겁이나 인성이 일주에게 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얘네들에게 의지하고 기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다른 일간이 그렇게 힘이 없으니 다른 이게 재나 살을 따르겠다 그 얘기죠. 그 모양이 하나가 아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재나 관으로 오로지 이 종관으로서만 전적으로 논해지는 것이 아니다. 아, 이게 진종과 가종은 대동소이하다. 별 차이가 없다. 사주에 이 재관이 당령하고 이렇게 이렇게 제격에서는 이제 가종이 되는 거죠. 이 재가 재를 쫓을 때는 이 원령을 재가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제 종살할 때는 원령이 이 관살이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시 당령이 그겁니다. 예, 이게 앞에 가짜가 붙으면은 이게 진에 비해서 가짜가 붙으면은 비겁이나 인성이 있기는 있는데 얘네들이 힘이 없어서 내 입장에서는 얘네들한테 의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 입장에서는 재성을 따르고 관사를 따르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주는
아주 허약하고 무기하다. 힘이 없다. 이렇게 겁재나 비견이 있는 것 같으나 내 입장에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비록 비겁과 인성이 생하고 인성은 이렇게 나를 생하고 비겁은 나를 도와주지만 비겁이 있어서 나를 생하고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주중에 식신이 생재해가지고 식신이 있어가지고 생재를 하죠. 이게 이제 제격이 되면은요. 그러면 생재를 하면은 인성이 있어본들 제극인을 당해서 이게 근이 없고 그러면 얘가 다 파손돼서 나를 생을 수가 없다. 생재해서 제격은 이게 제가 마침내 인성을 파괴한다는 얘기죠. 인성이 풍분히 안 돼 있으면은 이 종제격에서 가종제격에서 인성이 파괴돼서 인성이 나를 생할 수가 없다. 혹은 이 관성이 있어서 이제 종살격인 경우 이게 비겁이 있다고 쳐도 이런 경우 이제 이게 강하니까 종살로 본 거죠. 이게 청간은 정관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강하니까 이런 경우 겁재가 있다고 해도 아, 관성의 이 겁재는 이렇게 관살에 극을 받아가지고 있으나 마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주가 여기 일주가 겁재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가 없다. 그래서 일주 입장에서는 재나 관의 그 세력, 그 힘에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포기하고 재나 살에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종살이 되는 거죠. 제2의 세력이 왕하면은 재를 종하고 재를 따르고 반의 세력이 왕하면은 반을 따른다. 이건 이제 종살이 되는 거죠. 종재는 운이 식신이나 상관 재성이 왕한 지지가 그쪽으로 가야 좋다는 거죠. 관을 종살을 하면은 운은 재나 관의 방향이 좋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 일간이 발전이 있다는 얘기죠. 자신이 종재를 하면은 식상이나 진짜 재성의 운이 와야 되고 종사를 하는 경우는 재성이나 관살의 운이 와야 일간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앞에 내용과 별 차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자, 진, 가를 구분하는 기전이 가종이 되면은 외견상으로 이렇게 비겁이나 인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얘네들이 이 통군이 돼 있으면은 절대 종격이 되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게 습토고 같은 이게 모투인데 이거 이런 경우도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사주에 보면은요. 이제 이 목을 따르니까요. 가 종살격이 되는 거죠. 수운이나 목운이 오면 좋다는 얘기죠. 수운이나 목운이 오면 좋은데 이런 경우 이제 이때 과거에 합격하고 좋았다는 얘기죠. 축도 이제 습토니까요. 수기가 많으니까 괜찮죠. 어, 그리고 이 유대운에 완전히 이거 이제 어, 상관운이 와서 이제 상관 대사를 하는 거죠. 완전히 칠사를 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흉옥에 이 양반이 죽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진종이 아니어도 이런 경우도 한번 그 기억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심해추 선생은 이런 경우 모두 다 어, 관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격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생 같은 경우는
지나온 세월을 이 정격의 입각에서 보고요. 어, 그 사주 논리에 맞으면은 그냥 정격으로 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격은 말 그대로 예외이기 때문에 인정 범위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주가 정격으로 봐도 안 맞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종살격으로 통변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은 주역으로 전환시켜 놓고 주역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이때도 하락이수에 의해서 전환시키고 대정수에 의해서 전환시켜 가지고 그 대운 시기에 양자가 공이 좋게 나오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 정격의 입각에서 지나온 세월들을 확인을 해보고 그게 맞지 않으면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가종살격 이런 것도 고려해서 감안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철초 선생이요. 이렇게 가종이라는 것은 재를 따르는데 그 운이 종제를 하는데 운이 식신이나 상관, 재성의 그 왕한 지지가 와야 좋다는 얘기죠. 종관, 즉 종살격에서는 이게 가종이죠. 그러면 재나 관살의 방향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간이 능히 발전할 수가 있다. 사주의 의향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사주의 의향이 이게 정격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관살이 너무 이게 강해가지고 관살 위주로 사주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 이 사주의 의향을 봐서 그 의향과 대운 그 행운과 아, 이 부합하면 대비시켜서 짝지어서 이 의향과 이 사주가 만약에 총살이다. 그러면 총살이면 이 식상 운이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걸 배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가종이라고 해도 다만 운이 이게 가짜가 붙었어도 운이 이 종살격에 거스르지 않고 안정되게 이렇게 유지되어 있으면은 이게 가종격이라 그래도 지인운으로 흐르면은 부기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지인운으로 흐른다. 지인운이라는 게 무엇인가? 종제격에서는 비겁이 오면은 이게 재물불탈이 나오죠. 이게 비겁이 오면 안 좋죠. 비겁운이 왔어요. 가종을 하는데 종을 하는데 비겁이 오면 관살이 와가지고 얘들을 통제 관리 극을 해주면은 관살 운이 오면은 반드시 기억이 된다는 거죠. 비겁 운이 왔는데 이 관세운이나 이런 데서 관살이 오면은 이 관살이 매우 즐거운 기쁨을 갖다 주는 글자들이죠. 이른바 희신이 되는 거죠. 얘네들 극해서 이 재성을 종제를 하는데 지켜주니까요. 그 얘기죠. 관살 오면은 반드시 기억이 된다. 또 식상운이 오면은 예, 이게 종제를 하는데 식상운이 왔어요. 그러면 종제에서 식신상 생제를 해주니까요. 반드시 이 부를 이룬다는 거죠. 인수가 있어서 암암리에 일간을 생하게 되면은 운에서는 이렇게 재운이 와야 된다는 거죠. 재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또 관살에 의해서 설기되는 운이 있으면은 총재를 하고 있는데 관살로 설계되면은 이것도 역시 얘네들도 나쁜 애들이야. 그래서 식상으로 이것들을 극해줘야 되는 거죠. 식상운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운이다. 한마디로 종재를 하면은 기운이 종재에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걸 극하면은 관운이 와가지고 얘네들 극해줘야 되고
얘들 얘들이 있으면은 식상으로 얘들을 극해줘야 이 종제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종이라고 해도 진정과 별 차이가 없이 부귀를 모두 다 얻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또 종살, 여기는 이제 종살을 하는 경우, 종관살인 경우에 이 비겁의 일간을 돕고 있어요. 이렇게 관살을 따르는데 이렇게 비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운이 와야 관살로 얘들을 통제해줘야 이름이 높아진다. 즉 관살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매우 기쁜 희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높아진다. 식상으로 관이 파손되면 이렇게 식신으로 식상으로 그걸 받으면은 관이 파손되면 운에서는 얘들을 반드시 화살을 해줘야죠. 여기 식상을 설계시켜주고 재생 관살을 해줘야 좋다는 얘기죠. 재운이와 오면은 관살을 따르는데 식상이 있으면은 이게 재성운이 와서 얘들을 설계해주면 재성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록이 중요해진다. 즉 월급이 봉급이 돈을 많이 번다. 그 얘기죠. 녹봉이 늘어난다. 인수로 이 관살을 설계하면은 설계하지 못하게 이 재성으로 재극인을 해줘야죠. 그래서 인성을 재운이 옴으로써 인성을 파괴하면은 이것을 이게 가종이 지 눈으로 흐른다는 얘기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진운이 오면은 이 가종에서 진운이 오면은 부귀하지 않으면은 아니 이게 귀하지 않으면은 즉 권력을 얻지 않으면은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게 권력을 얻든지 부자가 되든지 이게 좋다는 얘기죠. 가종이나 진종이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임철수 선생은 보는 거죠. 이에 반하면, 이에 어긋나면, 이 진운과 어긋나게, 즉, 관살의 종하면 얘들을 지켜 세워줘야 되고, 재성의 종하면 얘들을 존중하고 지켜 세워줘야 되는데, 재의 종을 하는데 얘를 그걸 한다든지, 관살의 종을 하는데 그걸 하면은 흉하다는 얘기죠. 흉하거나 혹은 권세를 쫓다가 이게 의의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뜻을 잃어버린다. 권력만 쫓다가 정의 관념에 이게 옳은 것을 다 막 잃어버린다. 이 권세 쫓다가 욕을 많이 먹고 인간노를 못 올 수 있다. 또는 마음씀이 아름답지 못하다. 단정하지 못할 수 있다.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왜 이렇게 임철주 선생이 이렇게 진가를 얘기해가면서 그 제 관에 다 하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임철수 선생이 그 상이 진종이든 가종이든 그 상이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요 제2의 종어든 오로지 제2의 종어든 관에 종오는 것만 전적으로 놓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을 왜 얘기했느냐? 이게 종제격과 종살격 이외에 다른 것도 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임철주 선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또한 종왕격 그러니까요. 아까 종제격, 종살격 얘들이나 얘들의 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왕격과 내가 이 일간 세력, 이 비겁에 종하는 거죠. 총간격, 인성과 비견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얘들이 많은 경우죠. 그걸 종강이라고 합니다.
또 종기격, 종세격의 이치도 있다. 그래서요, 종제격이나 종관격에 비교해 보면 그걸 유추해서 추산 알아차리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이렇게 종왕이나 종강은 비교적 쉬운데요. 종기나 종세는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종제격이나 종관격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당연하다. 이 종기나 종세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 네 개의 이 종격들은 네 종격들은 요거죠. 종왕, 종강, 종기, 종세 이거는 다른 그 명리 서적에 실린 바가 없다. 다른 명리 서적에 기재되어 있지가 않다. 내가 세운 이론이다. 내가 세운 학설이다. 이게 임철주 선생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만들었는데 시험에 왜 보니까 확실히 맞다. 진실되다. 그리고 허언이 아니다. 거짓이 빈말이 아니다. 시험해 보면 확실히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종왕을 설명하죠. 사주가 모두 비겁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 비겁으로. 여기 인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인의 한 목으로 이렇게 천간에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무관살해야 됩니다. 이 왕한 기운들을 극하는 기운들이 없어져야 돼요. 관살의 통제가 극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인수의 생이 있으면 여기 인수의 생이 있죠. 여기도 인수 생이 있죠. 생이 있으면 어, 왕함이 아주 크게 절정에 다다랐다. 그래서요 그 왕한 기운에 여기 비겁이 왕하죠. 비겁에 종화해야 된다. 그래서 종왕격이에요. 왕격. 운으로 보면 비겁이나 인수운은 길하다. 이거 위주로 돌아가야 되니까 비겁이 왕하니까 내가 비겁을 따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도 비겁운이나 인수운이 오면은 길한 거고 국중의 사주 원국의 인성이 경하면은 식상운도 괜찮다는 거죠. 인성이 가벼우면은 저 근이 없으면은 식상운이 와도 이게 극하거나 훨씬 탈식하거나 이게 약하니까 괜찮다는 얘기죠. 관살을 운이 오면 이게 비겁을 내가 따르는데 관살이 와서 비겁을 극하게 되면은 그 왕신을 거머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흉하고 화가 곧바로 온다는 얘기죠. 관살운이 오면은 종합기억에서 내가 얘네들을 따르는데 그걸 받으니까 흉과 화가 즉시 바로 도래한다. 또 재성을 만나도 그러면 비겁을 따르는데 얘들이 바로 군겁정제를 하는 거죠. 9시 죽고 하나 산다. 이게 10중 8구, 즉, 10중 8구는 안 좋다는 얘기죠. 대부분 안 좋고, 어, 재성이 와도 안 좋고, 오로지, 종왕격은 비겁운이나 인성운이 와야 좋다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것이 관살운이죠. 재성운도 흉한 거고요. 식상운이, 인성이 없으면 식상운이 괜찮죠. 왕왕 기운을 설기시킬 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인성이, 이게 투관돼가지고 무군이면 괜찮은데 통군이 돼 있다. 그러면 안 좋습니다.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종제격, 종살격에만 이게 임철조 선생 이전에는 종제와 종살 위주로 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임철조 선생이 처음으로 학설을 만들었다. 근데 시험에 보면은 잘 맞는다. 거짓말 아니다. 네. 그래서요, 요 사주 보면 다 목으로 돼 있죠. 이게 수운이나 목운이 오면 좋다는 얘기죠. 쭉 좋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재관이 왔죠, 이제. 그래서
아주 재앙이 몰려왔다는 얘기죠. 재관이 왔기 때문에. 종합격 얘들이 재생관을 해가지고 세게 왔기 때문에. 신해는 그나마 이게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절각돼 있는 상태죠. 지지로부터 천간이 이렇게 극을 받아야만 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기를 당해도 절각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패자축운에는 잘 나갔는데, 과거에도 급제하고 좋았는데 경술운에 매우 흉했다. 그래서 종왕격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종강인데, 사주가 인성이 중증하고, 인성이 중증하고, 비겁도 이렇게 또 첩첩하다. 그러니까 비겁이나 인성 위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주가 당령했다. 즉, 자기 월을 차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주가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재나 관살의 기운이 털끝만큼도 없다. 재관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재관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인성과 비겁이 여기 인성과 비겁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 인성과 비겁이 하나로 기운으로 돼가지고 강함이 최고에 다다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거에 순호해야 되고, 강한 기운에 역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겁운은 길한 거죠. 비겁운은 길하고, 이 화운은 길하고, 인수운 역시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다 좋았다는 얘기죠. 식상운은, 토운은 인수가 충국을 받아서 반드시 흉하다. 화운데 이렇게 인성이 있어서 토운이 오면은 흉하다는 얘기죠. 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개성운은, 개성운이 오면은 이 강한 신을 노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대흉이다. 대흉이다. 여기서는 이게 다 그런 대로 괜찮았거든요. 여기 식상운이 와도. 이게 간목이 근이 없어요. 근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재성운인데요. 재성운이 오면은 이렇게 강신을 분노를 유발한다는 거죠. 촉발시킨다는 거죠. 이 재관은. 그래서 아주 흉하다. 근데 요게 요때 이 재성운인데, 아, 재성운이면은 이 인성을 그걸 것 같으나 얘네들 인성 자체가 이게 별 역할을 못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게 천간으로부터 계두가 돼서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래서 이때도 별로 뭐 좋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요런 때는 뭐 과거에 합격했다고 하거나, 요 때는 뭐 많이 아팠다고 그러고요. 여기는 부친이 돌아갔다고 그러고요. 이 운에 죽었대요. 왜 그러냐? 이 왕신을 극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적천수에 나오는 건데요. 적천수에 보면 대운을 통으로 10년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적천수 원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이렇게 5년 5년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운에 죽었다. 그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중에 운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종기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기격이라는 것은 재관, 식상, 이거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종기는 여기서부터 이거 얘네들 다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인수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그 기세가 목화면은 목화운이 와야 좋고, 그 기세가 금수면은 금수운이 와야 좋다. 이와 반대면 반드시 흉하다. 사주의 기세가 목화 기세로 대음양으로 봤을 때 목화 기세면은 목화운이 와야 좋고, 대음양으로 봤을 때 금수운이면은 금수의 기세로 돼 있으면은 금수운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반대가 되면은
목화 기세인데 금수운이 오면은 크게, 아니요, 반드시 흉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 사주를 보면은 전부 다 금수로 돼 있죠. 간여 지동에다가 이거는 화가 있는데 이거는 있으나 마나죠. 근이 없죠. 여기 멀리 이게 이제 심유천 선생, 이게 적천수에서 나온 겁니다. 심유천 선생은 이런 얘기 안 쳐. 이게 그래서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근이 없기 때문에. 적천수의 입각에서 보면은 그렇죠. 자평진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장생지이기는 하나 적천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양, 음간, 양간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게 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걸 불필요한 거 치우기 때문에 좋죠. 그리고 신유, 뭐 경신 다 좋은 얘기 많이 있죠. 과거에 학교에서 승승장구를 했다. 근데 기미가 오니까 이게 이제 이게 화죠. 화로 이제 사오미, 화 기운으로 금수 사주의 기세가 금수로 돼 있는데 화운이 오니 여기 벼슬에서 잘렸다는 거지. 벼슬을 잃고 관직을 잃고 이때 재물을 다 날리고 죽었답니다. 아주 흉하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종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또 마지막으로 종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 일간이 근이 없고 사주가 재관 식신이 모두 나란히 왕하다. 병왕하다. 사주가 식상이나 재나 관살이 모두 다 왕한 경우. 모두 왕해서 이 식상, 재, 관살 중에 뭐 누가 이 셋 중에 뭐가 강하고 약한지 구분할 수가 없는 경우. 구분할 수가 없고 또 이 비겁이나 인생이 비겁이나 인성이 일주를 생하는 것이 없어. 이게 나를 생하는 나를 도와준다든지 나를 생하는 이 인성이나 비겁이 없고 얘들이 있어서 이게 누가 이 셋 중에 누가 강한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란 얘기죠. 이 경우를 보면은 예, 이게 식상이 아주 상관이 매우 강하죠. 또 재성도 이렇게 그걸 얻어서 강하죠. 이게 또 정관도 완전히 강하죠. 반살. 이게 이제 물론 임수가 여기에 통군을 해가지고 도와준다는 얘기죠. 도와주는데 이런 경우는 진술충어문 이 궁충을 해가지고 이게 토국수를 받아가지고 약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아, 인성이나 비겁이 일간을 그 생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왔죠. 임수가 개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술충으로 이게 붕충이 돼가지고 이게 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의 하나의 신의 종에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재성이 강하면은 재의 종하고 관살이 강하면은 이 관살로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 이 셋 이게 모두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관살도 강하고 이렇게 재성도 강하고 여기 상관도 강하고 내가 개수가 누구를 쫓아가야 되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누가 재성이 가장 강하면은 재로 종하고 관살이 강하면은 관살로 종할 텐데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오로지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적당히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이 셋 중에 가운데 있는 재성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요, 재나 관, 식상을, 식상 중에 이렇게 같이 봤는데, 유독 홀로 왕한 것이 있으면은 그 왕한 세력을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삼자가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하다. 이 삼자 중에 누가 강하고 약한지를 구분할 수가 없으면은 재운이 와서 타협하는 것이, 화합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재운이 와야 비슷비슷하면은 개성운이 와야 여기 식상을
끌어당겨서 유통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유통시킨다는 게 얘기죠. 식상의 기운을 끌어와서 재성으로 끌어와서 유통시켜서 또 재나 관인의 그 세력을 도와줘야 재나 관이 이렇게 오면은 그래야 좋다는 얘기죠. 재 관의 세력이 가장 원칙적으로 강해야 되는데 누가 강한지 알 수 없으면은 재성운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셋이 비슷비슷하면은 누가 가장 좋다고 그랬죠? 재성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관살운이 그 다음이래요. 관살운이 셋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이고요. 식상운이 그 다음이래. 그러니까 셋이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1순위 재운, 2순위 관살운, 3순위 식상운이 좋다는 얘기죠. 근데 비겁 인수는 인수와 비겁은 반드시 흉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반드시 흉하다는 얘기죠. 시험해 보면은 잘 맞을 것이다. 여러분 누누이 증험함이 맞을 것이다. 여기 그래서 시험해 보면은 확실히 진짜로 신식될 것이다. 빈말이 아니다. 허언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고서에서는 이게 임철초 선생이 이게 적천수 천미를 쓴 게 자평진전이 1776년에 나왔고 그 뒤로 약 70년 후 정도에 적천수 천미가 나왔는데요. 즉, 이 네 개의 종자 들어가는 것들은 임철초 선생이 주장한 거죠. 여기 이론을 세웠다. 내가 이론을 설립을 했다. 이게 그 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종황이니 종강이니 이런 거 없었고 아, 그 전에는 종제나 종관살만 있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가종은 있었죠. 진가. 이게 종제를 할 때 진정으로 종제를 하느냐, 가짜로 종제를 하느냐, 그 요건 미비가 그 진과 가에서는 비겁이나 인성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죠. 있어도 근이 없어야죠. 근이 있으면은 종할 수가 없습니다. 종할 수가. 그리고요, 요런 거는 참고를 하시되 에, 가급적 어, 이건 자평진전에 의하면은 이런 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격에서는 오로지 종제격과 종살격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 정격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고 그 지나간 그걸 이제 그 대운 유년 넣어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거죠. 정격에 의해서. 그런 경우 맞으면은 정격으로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요때 이런 걸 참조할 수가 있죠. 이 네 가지 격에 대해서요. 여기는 보면은 이제 타협하여서 화학 운이 오면 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때 과거에 다 합격했다는 거죠. 이 사람. 그리고 여기는 아, 이제 그 인성운이 왔는데 인성이 천간으로부터 계두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별로 큰 뭐 나쁜 운이 있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이제 좋았다는 거죠. 이제 관살 운이 와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 안 좋았다는 거죠. 이제 비거분이 오면은, 비거분이 와서, 어, 얘네들을 이 재성 관살 우주로 가는데, 이게 힘을 얻게 되면은 안 좋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때 이 해운에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번 시간에 종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 선생은 자평진전에서는 가급적 그 종격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경우에 원칙적으로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볼 때는 어, 정격의 마인드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이 사주가 그런지 안 그런지 정격의 이론이 맞는 건지 확인을 한 연후에 만약에 어,
이런 사주에 있어서 정격으로 갔는데 안 맞다. 그때에 한해서 이런 거를 보충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충적이라고 그러죠. 전격으로 접근을 해봤으나 아, 타당성이 없다. 잘 안 맞으면은 그때에 한해서 이걸 소생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가급적 이렇게 보면 이게 이 자체가 정관격이에요. 예, 정관격이죠. 이게 이제 투가 됐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월급격이기 때문에 이게 정관과 월급이 에, 이게 네, 그걸 받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게 돼 있는 경우죠. 이게 풍충에 의해서 이것도 묘구의 형충 시간에 이 얘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 종격이나 뭐 종재나 종살이다 뭐 가종이든 이걸 적용을 어, 소생은 보충적으로 해봐도 안 맞으면은 아주 속편하게 주역으로 전환시켜서 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락일수에 의해서 전환, 대정수에 의해서 전환 이렇게 복합적으로 바라보면 어, 사주를 보는 그 안목이나 그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외격다운 외격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 도충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